네, 저는 지금 구례군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새해를 맞아 장길선 구례군 의회 의장님과 함께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오늘은 새해를 맞아 우리 구례 국민분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고 계시는 구례군 의회 장길선 의장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의장님 먼저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구례 국민분들께 사랑하는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과 향후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 의회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속에 담긴 뜻깊은 생각들을 헤아리며 오로지 국민과 구례의 미래를 위해서 참된 정치를 가겠다 약속드립니다. 머지않아 설이 다가옵니다. 다소 어렵고 힘들지만 설 명절만큼은 모두가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행복한 그런 나날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례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 텐데요.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구례군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혹은 관광 명소, 자랑거리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구례는 동궁 여지 승남에서 우리나라의 살기 좋은 8곳 중에 한 곳을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를 내자로 요약한다면은 3대 산미의 고장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3대는 세 가지 크다는 의미로 산이 크고 강이 크고 산과 강 속에 둘러싸이는 분지가 크다 뭐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고요. 산미는 자연이 아름답고 소출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아름다워서 산미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 국립공원 제1호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은 1967년에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지리산 국립공원이 1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그런 결과입니다. 지리산은 아시다시피 어머니 품 같은 산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특히 섬진강은 수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청정 하천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랑거리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특산품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구례의 오이는 특히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서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다른 지역 오이보다 훨씬 고가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가을에 태초 단감이랄지, 섬진강 은어, 다슬기, 그리고 밤, 매실 이런 어떤 농산물의 또 수산물의 어떤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국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수유는 약재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아주 가치가 높은 그런 작물이기도 합니다. 구례에 유명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구례는 2020년에 CNA에서 우리나라 가볼 만한 아름다운 사찰 33곳을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구례가 4곳이 있습니다. 하엄사, 천은사, 영곡사, 사상암 이런 곳이 있는데요. 이 네 사찰에 1년 반의 방문 객수가 한 200만 명 이렇게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그 도지정 정원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리산 정원이 있고요. 그다음 민간 정원이 2곳이 있습니다. 반야원과 쌍산대는 민간 정원이 있고요. 양반 고택으로서 한 200여 년 역사를 갖고 있는 운주라가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일일이 거론하자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개략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구례는 축제가 굉장히 다양한 축제가 이루고 있는데요. 봄철에 우리 함사에 있는 홍매화 축제가 있습니다. 홍매화는 작년에 천년 기념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한 달 새에 한 30여만 명이 이렇게 올 정도의 그런 아주 유명한 축제가 되어 있고요. 홍매화 축제와 더불어서 산수욕구 축제가 한 2주간 실시가 되는데요. 그것도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끝나고 나면은 300리 섬진강 벚꽃길 축제가 있고요.
가을에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피아골 단풍 축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와서 충분하게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심이 좋고 음식 맛이 아주 특별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구례군이 앞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020년 8월에 구례는 대단히 큰 이렇게 수해를 입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구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조암댐과 섬진강 때문에 수교 관리가 잘못돼서 일어난 그런 인적 재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이제 관계 부처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계속된 상황으로 섬진강 하천 정비와 또 소하천 정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량이 숭상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이렇게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서시교라는 다리는 구례 중심 지역인 그런 다리인데, 그 다리에 전치류 군민도 원하고 있고, 또 중앙 부처사나 이런 데서는 고시된 계획에 의해서 숭상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팽팽하게 양쪽에 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서시전은 그대로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그런 염원이고요. 또 정부 부처에서는 또 법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현재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다리를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토론회나 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또 원만한 해법을 찾고자 지금도 계속 노력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수발전소가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요. 양수발전소는 한 1조 4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구례가 뭐 생긴 이제 최고의 어떤 국제 사업을 저희가 유치한 그런 쾌거를 이뤘었는데, 그 양수발전소가 원만하게 잘 추진이 돼서 구례 지역 경제에 조금 더 활성화에 많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노고단 케이블카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동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허가가 안 돼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구례 입장에서는 노고단 케이블카가 꼭 이렇게 시설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구례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리산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간 지리산 노고단으로 통행한 차량이 약 50만 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성삼재 그 주차장에서 공해 오염들 측정해 보면 거의 서울 도시인권과 유사할 정도로 그런 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케이블카 설치된다면은 차량 통행에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리산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문제 해결된다면은 어려운 구례 지역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어떤 안건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회와 또 집행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당을 말씀드려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 군수님도 민주당 출신이고, 뭐 그래 의원 다 7분 중에 6분이 또 민주당입니다. 협치는 커다란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지방 국세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부세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구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주 꼼꼼하게 쓰여져야 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주민을 위하고 구례 미래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해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아주 합리적인 그런 협치를 잘하고 있고, 또 행정감사나 군정 질문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
또는 우리가 국민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제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 또 인구 소멸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구례군에 특화된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수도권 중심의 그떤 인구의 동향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방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지방을 이끌므로써 지방에 뭔가 미래를 더 만들어내자는 그런 어떤 소망,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방자치가 아마 도입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보다도 그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산이나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뭐 급속하게 인구가 이제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간 한 400분 정도 돌아가시고 한 50명 정도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 감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지않아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한편의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망이기도 하지만은 그 바랄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큰일 나겠다 이런 어떤 일말의 걱정스러움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인구 청년실이라는 그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인구 정책에 대한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에서 그 인구 청년실이 이렇게 신설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인구 소멸의 원인이 과연 뭘까에 대한 그 원인 규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은 구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생활권은 순천, 구례에 살 수 없는, 구례에 살고자 하는 그런 뭔가 유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특히 그 교육에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육을 정말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해낼 수 있다면은 과연 멀리까지 가서 출퇴근 하면 다닐 것인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출산과 양육과 보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어려운 지자체의 어떤 예산 가지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도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은 아이를 낳는데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과연 꼭 예직까지 나가면서 우리가 출퇴근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과 양육과 보육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는 백화점식의 그런 어떤 지원책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는 것도 결국 자산이고 그 실패를 딛고라도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예산 지원하다 보니까 확실한 청년 기업을 키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비전이 있거나 뭔가 그 열정이 있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예산 지원이 담보돼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해서 브랜드를 시킬 수 있는데 모든 정책과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청년들이 하나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도 브랜드가 창출됨으로써 주위에 있는 청년들도 같이 공생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그런 예산 지원과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문화적인 혜택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이건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충분하게 우리 소규모 있는 군단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전출하는 그런 인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구례는 그냥 다니다 보니까 참 좋아서 구례 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작가들, 예술가들도 구례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자연 환경이 어느 것보다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그 함사, 영곡사 계곡에 이런 데는 연기하는 그 계곡에는 음이온이 뭐 다른 데 지역보다 20배 정도 많이 나와서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촌 기농에 대한 적극적인 좀 우리가 홍보와 그런 정책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최소한도 현재 인구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정책을 위반하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실행해 간다면은 이 또한 해결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제가 지평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기 어렵겠지만은 군의회에서 볼 때는 그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피다 보면은 충분히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이 인구 문제에 대해 참 많이 숙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구례 국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2020년 2월 28일, 29일자로 조직생활 3년을 나도 멘탈을 했었습니다. 37년간 교육생활 중에서 구례에서 한 26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다 그렇겠지만은 저는 정말로 구례를 사랑하고 우리 구례가 최고의 어떤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입니다. 우리 구례의 미래가 확실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어떤 여한도 저는 없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2020년에 교육계에서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을 할 때 제 마음속에 간직했던 정치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자열 원자입니다. 2500년 전에 공자님께서 정치가 아예 뭐냐고 제자들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을 했다 합니다. 가까이 산 사람들이 기쁘고 그랬을 때 멀리 하는 사람들이 온다. 2500년 전에 공자님 그렇게 정치를 해안을 갖고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소문은 자연스럽게 외부로 확장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구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례 가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구례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항상 근자의 원자래를 실행하는 그 정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핍박해지고 그래도 고리 깊으면은 산이 높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또 이 시기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견뎌내다 보면은 또 다른 삶의 지혜가 생길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방향이 모색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조금 힘들지만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으면서 이 순간순간 잘 헤쳐나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날도 있었구나라고 과거의 어려운 일들을 추억담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과 우리 향후 여러분들의 기대와 그 희망을 항상 잊지 않고 보다 나은 구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의회 7명 의원들이 더욱 고민하고 연구하고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날 정말 따뜻한 그런 명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길선 의장님과 만나봤습니다.